네, 전 금통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 경제학과 강명현 명예교수 연결해서 금통위의 금리 인상과 배경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금통이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일단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도 환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장에서도 이제 이번에 그 점진적 금리 인상은 이제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6%를 넘어선 그 소비자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가 미국 금리 역전폭 확대했다는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그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 침체와 그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그 2달 연속해서 이제 빅스텝을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점진적인 베이비 스텝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게다가 또 이제 대외 여건이 이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심각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내렸고요. 유럽은 이제 에너지와 인플레로 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도 시작된 것으로 보여서 9월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 금리 인상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직접 금통위원을 역임하시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물가와 그리고 현재 환율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한국은행이 이제 4차례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갖다 올린 것은 이제 처음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대의 소비자 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2달째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소폭 하락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5%대에 근접함에 따라서 그 고물가가 이제 고착할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를 돌파한 가운데에서 그 원화 약세가 이제 장기화할 경우에 수입 물가 상승을 거쳐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이제 금리 인상에 한몫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가 9월이나 10월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물가가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더군다나 이제 미 연준이 이제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했고 9월에도 이제 적어도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은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2.5%로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9월달 FOMC가 되면 글쎄요, 지금의 컨센서스대로 차용을 하자면 미국이 75bp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가 됩니다. 다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는 것인데요. 이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자금 이탈이라든지 환율 시장의 변동. 이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9월에 미 연준이 아마 이 자이언트 스텝, 적어도 이제 빅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남은 또 2차례에 걸쳐서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이제 같아졌다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한은 총재도 언급했듯이 이제 연말까지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2번 할 것으로 보고 저는 그마저도 이제 2번 중에 한 번은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연말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역전폭이 이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외국인 자본 유출이라든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은 세 번의 이제 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는데 외국 자본 유출 등 뭐 특별한 사태 없이 무난히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재의 우리 외환 보유고라든가 경제 펀더멘탈을 비교하면은 과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계속적인 그런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주시해야겠지만은 너무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서 저는 뭐 호들갑 떨지 말고 국내 경제 상황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독자적이고 신중한 통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글쎄요, 아직까지 국내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뭐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중에 하늘이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한 네. 번은 동결을 해야겠다, 그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의 근저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한 번은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내 경제 상황을 갖다가 고려하면은 상당히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쌍둥이 적자라는 그런 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결국 이제 총체적인 경제 그러한 복합 위기가 이제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도외시하고 그야말로 금리 역전에만 이제 역점을 두고서 하는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번은 동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실제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를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럼 물가는 이제 내년 초까지 5%대의 이제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은 9월이나 10월에 이제 정점을 찍고서 찍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세도 이제 요번 달 들어서 이제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4%대인 높은 수준의 그러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확산 억제라든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이제 걱정인 것은 성장률인데요. 한은이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2.7%에서 2.6%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이제 성장률 전망은 이제 2.4%에서 2.1%로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도 국내 경제 전망 기관들은 이제 올해 성장률을 2%대 초반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1%대 후반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어서 한은의 전망이 이제 너무 낙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이제 한은 이 전망에서도 잠재 성장률 아래인 1.7%로 전망이 돼가지고 금년 하반기를 넘어서서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경기가 나빠져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커짐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지난해 이제 8월 이후 올해 얼마 전까지 1년 동안에 이제 연 0.5%에서 2.5%로 2%나 급등해 가지고 1,900조에 이르는 이제 가계부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만 이제 1년 새에 약 27조 원 이상 불어날 전망이어서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시계를 외환시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했던 흐름도 있는데요. 단순히 달러 강세의 반대급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교수님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한국 경제가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또한 들어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글쎄 외환보유고를 차치하더라도 이 무역수지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달러 강세라는 것은 이제 미국 연준의 그러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이제 기인하지만은요. 그 외에도 이제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라든가 그러한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독주를 이제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유로마저도 달러와 가치와 이제 등가 교환이 가능한 수준까지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래서 특히 또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생산 차질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로존 최대 경제인 독일이 이제 3분기 또는 4분기에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G2의 일원인 이제 중국조차도 방역 봉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도 이제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경제 상황도 이제 총체적 복합 위기 국면이고 더 특히 이제 수출 경기 악화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킹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달러가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요새 MZ세대 용어로는 너무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 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점인데요. 달러 강세 어느 정도 랠리를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달러 강세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제 대내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러한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인데요. 저는 이제 1,340원대로 지금 섰지만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1,350원 정도가 그러한 어떤 상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급발 상태가 도래되면은 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자우전 요즘의 환율이 저는 고점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자금의 외환시장의 흐름이 일단 달러 환이 고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강명헌 교수 모시고 전반적인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